75살의 박할아버지는 지난밤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 2, 3시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는 일도 없었고 침대에서 뒤척이며 언제쯤 다시 정상이 될까 걱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의 전립선 수치가 20년 젊은 남성보다 좋다는 결과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 지나쳐 본 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0대 남성 10명 중 8명이 결국 복용하게 되는 전립선 치료제를 이마트에서 2,000원에 살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연적인 대안이 처방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요. 오늘 저는 전립선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면 기사감이 될 만큼 설득력 있는 데이터인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 구루의 이론이나 인터넷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간단한 식품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줄이고 암 위험을 83%까지 감소시키며 잠과 평안을 빼앗는 그 성가신 증상들을 없앨 수 있다는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침묵의 전염병 남성들이 불편해하는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이미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피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현재 40대 남성의 약 8%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50대가 되면 남성의 절반 이상이 증상을 보입니다. 80대가 되면 10명 중 8명이 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성에게는 거의 확실한 현실입니다. 작년에 60대 대기업 임원과 상담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기회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을 짰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 크기의 세미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샘이 커지면서 그리고 반드시 커집니다. 그 관을 천천히 조여오는 바이스처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증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밤에 한 번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기 앞에 더 오래 서서 소변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막 다녀왔는데도 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급박료가 가장 나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약한 소변 줄기. 그리고 끝난 후의 찔끔거림은 창피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수면, 자신감, 인간관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의료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답만 내놓았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 의사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처방하는 약물은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왜 그렇게 혁명적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탐스로신, 상품명으로는 하루날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약을 수천 번 처방했을 것입니다. 전립선과 방광 경부 주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더 쉽게 나오도록 돕습니다.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성기능 장애가 가장 흔합니다. 2번째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물들입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 성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실제로 전립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성욕감퇴와 발기부전을 포함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물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고, 이들은 매우 특정한 생물학적 경로를 표적으로 합니다. 알파 차단제는 평활근 이완을 표적으로 하고,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호르몬 전환을 표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정교하고 표적화된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자연이 이미 정확히 같은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피나스테리드처럼 5알파 환원효소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자연 물질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 화합물이 수세기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식품 중 하나에 농축되어 있다면요. 라이코펜 혁명,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라이코펜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라이코펜은 빨간색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로 비타민 A와 유사하지만 주로 항산화제로 분류됩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라이코펜을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정 장기에 농축되는데 특히 전립선에 축적됩니다. 여기서 과학이 흥미로워집니다. 라이코펜은 단순히 전립선에서 항산화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싼 처방약들이 표적으로 하는 바로 그 5알파 환원효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자연의 피나스테리드이지만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성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라이코펜은 그 생성을 차단합니다. 또한 염증 매개체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도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중 혜택을 얻습니다. 호르몬 자극 감소와 염증 감소 말입니다. 하나의 자연 화합물에서 두 가지 약물의 효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처음 깊이 파고들었을 때 정말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연구들은 라이코펜이 효과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구체적인 수치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증상 감소에 대한 연구에서 라이코펜 보충제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최대 44%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연구자들이 피나스테리드, 흔히 처방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유사한 환자군과 평가 방법으로 테스트했을 때 23%의 증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연 화합물이 처방약보다 거의 2배 효과적이었습니다. 토마토의 연결고리, 그러면 이 놀라운 화합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이코펜은 빨간색과 분홍색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됩니다. 딸기, 수박, 파파야, 구아바, 자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의 공급원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토마토입니다. 평범한 토마토는 자연이 만든 가장 농축된 라이코펜 공급원이며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거나 자연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면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라이코펜과 토마토 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처음부터 전립선 비대증 발병 위험이 21%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낫고 토마토는 실제 예방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증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빈뇨, 약한 소변줄기, 중단된 수면의 좌절감을 다루고 있다면요. 여기서 데이터는 더욱 설득력 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 기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들이 라이코펜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모든 측정 가능한 매개 변수에서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증상 44% 감소, 잔뇨량, 소변 후 방광에 남는 소변량 48% 감소, PSA 수치 25%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은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전립선 건강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높은 PSA 수치는 전립선 비대, 염증, 심지어 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PSA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암과의 연관성, 이것은 우리를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이끕니다. 라이코펜이 PSA 수치를 줄일 수 있고 PSA가 전립선암의 초기 지표라면
라이코펜이 암 위험을 줄이는 걸까요? 답은 확실한 그렇다이고 그 수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가장 높은 남성과 가장 낮은 남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83%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3%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연구는 토마토 소스 섭취라는 간단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에 넣는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를 주 2회 먹는 남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미만 먹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주 2회 토마토 소스를 먹는 것만큼 간단한 것, 매일이 아니라 복잡한 요법도 아닌 단지 주 2회로 암 위험을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을 약으로 쓰는 힘입니다. 실용적 적용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혜택을 얻으려면 라이코펜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극적인 혜택을 보는 최고 섭취 범주에 속하려면 매일 최소 9에서 14mg의 라이코펜을 섭취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용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반컵, 토마토 페이스트 3큰술 또는 중간 크기 생토마토 몇 개에서 14mg의 라이코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처방약을 대체하고 암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일 양입니다.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대부분의 라이코펜 보충제는 캡슐당 50에서 60mg을 함유하고 있어 최소 효과 용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임상 실험에서 사용된 가장 높은 용량,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인 용량을 재현하고 싶다면 하루 2번 500mg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의 아름다운 점은 음식과 보충제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공급원 모두에서 라이코펜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라이코펜 흡수 극대화 이제 모든 토마토 섭취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토마토가 어떻게 보관되거나 가공되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코펜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냉동, 냉장, 통조림, 기타 가공 방법을 잘 견뎌냅니다. 신선한 토마토도 좋지만 통조림 토마토,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도 좋습니다. 둘째, 이것이 놀라울 수 있지만 라이코펜 흡수를 위해서는 조리된 토마토가 실제로 생토마토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생것이 항상 더 좋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반대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세포벽과 막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조리하면 이를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셋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훨씬 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로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열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 라이코펜 흡수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토마토 소스가 라이코펜의 훌륭한 공급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조리되고 종종 올리브 오일과 함께 만들어져 라이코펜 방출과 흡수에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토마토 넘어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좋은 소식은 라이코펜이 다른 빨간색과 분홍색 과일과 채소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특히 여름철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자몽에는 상당한 양의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파파야와 구아바도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빨간색이나 분홍색 피망에도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라이코펜이 이런 식품들에게 빨간색이나 분홍색을 주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쇼핑할 때는 가장 진하고 풍부한 색의 농산물을 찾으세요. 더 큰 그림,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노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노화가 필연적으로 건강 악화와 약물 의존 증가를 의미한다는 서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의 일부이고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다음 약물로 치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올바른 음식을 일관되게 섭취하면 의약품 개인만큼 강력하거나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을 거부하거나 의료 치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체가 수천 년 동안 특정 음식들과 함께 진화해왔고, 이런 음식들 중 일부는 우리 건강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처음 라이코펜과 그것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존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약물을 수천 번 처방했습니다. 토마토만큼 간단한 것이 신중하게 설계된 의약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런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계속 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쓰는 힘의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라이코펜을 예방 전략과 치료 접근법으로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을 체념했던 남성들이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고려하던 환자들이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PSA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행동계획. 그러면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첫째,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세요. 이것을 임시적인 식단 변화나 건강 유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립선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세요. 주 2회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드세요. 수프와 스튜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으세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세요. 통조림 토마토로 요리하세요. 둘째, 완벽함보다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엄청난 양의 토마토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이고 적당한 섭취로부터 혜택을 보여줍니다. 셋째, 음식 공급원에서 충분한 라이코펜을 얻지 못한다면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최소 10에서 15mg의 라이코펜을 함유한 보충제를 찾고 이미 전립선 증상이 있다면 더 높은 용량을 고려해보세요. 넷째, 가능하면 토마토를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고 조리해서 먹음으로써 라이코펜 흡수를 최적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라이코펜의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궁극적인 메시지. 오늘 대화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깨닫고 있는 것보다 전립선 건강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고 결국 약물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을 자연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믿음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